일장 혼자가 된 여자. 68살 먹으니 정말로 외로운 게 제가 되는 줄 알았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 아이들은 자기 가족,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한다. 그렇지. 이제 엄마는 자기 다리로 일어서야 하는 나이다. 누구도 손을 잡아줄 리 없다. 새벽 5시 여전히 깨어난다. 남편과 함께 챙기던 일들이 습관이 되어 몸이 먼저 깬다. 허리는 삐걱거리고 무릎도 욱신거리지만 괜찮다. 살아야 하니까. 반찬 가게는 내 다리. 그걸 버티지 못하면 나도 끝이다. 이 동네에서 가게를 차린 지도 20년이 넘었다. 처음엔 남편이 주도했는데 이젠 내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애호박은 몇 시간 전에 준비해야 하고 미역 무침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간으로 맞춰야 한다. 그게 내 일이다. 손님들 얼굴을 보는 것도 낙이다. 아침마다 들어오는 할머니, 점심때 들를 옆집 아주머니, 퇴근 시간에 아들 반찬 사가는 직장인. 그들의 어머 오늘 이 반찬 정말 맛있네 하는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한다. 늙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빨간 얼굴로 허리 펴며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있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창밖을 바라볼 때도 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그렇게 다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세상이 돌기 시작했다. 이장 갑작스런 병. 설거지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뒤였다. 어두운 무언가가 눈앞을 덮고 손에 들렸던 그릇이 와장창 떨어졌다. 쓰러지는 순간 아 이게 죽음인가 싶었다. 병원에선 뇌졸 중이라고 했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재활이 필수입니다. 3개월?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게는? 밥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큰아들은 영상통화로만 보였다. 엄마 미안해. 나 지금 뉴욕 프로젝트 중이라서. 둘째는 직접 왔지만 30분을 채 못 앉아 있었다. 엄마 회사 긴급 미팅 있어서. 요양원 입소 이야기 의사 선생님이랑 좀 해봐. 내가 알아봐 줄까? 요양원? 나 혼자? 그때 민정이가 들어왔다. 다리가 고다진 둘째 며느리. 항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다. 내가 잘 챙겨준 것도 아니었다. 손자 생일 때도 선물 제때 못 사줬고 명절에도 자기네 시댁 가는 걸 우선으로 생각했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래 그런데 넌 일은? 괜찮아요. 그냥 재택으로 바꾸면 돼요. 재택? 쉬운 일인가? 그런데 왜 나를 위해? 밤도 가시나? 혼자 자는 게 힘들 텐데. 네 어머니. 저도 함께 있을게요. 그 순간 내가 가진 게 뭔지 또 뭘 잃은 건지 헷갈렸다. 아이들은 바쁘고 나는 혼자였는데 나를 위해 자기 시간을 내주는 아이가 있다니. 그런데 한 가지가 자꾸만 떠올랐다. 저 애도 결국 돈 때문일 거야. 유산이라도 바라는 건 아닐까? 가슴 한켠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세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으니까. 돈 없는 늙은이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었다. 민정이는 모를 리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내 옆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민정이가 밤에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힘들어 하면서도 티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목소리. 아침이 되면 민정이는 다시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마치 어제 밤에 눈물 따윈 없었다는 듯이. 저 애 속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내 의심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하지만 완전히 믿기엔 아직 두려웠다. 이 정도의 헌신이 과연 진정한 건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못 본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3장 낯선 동거의 시작. 민정이는 정말 묵묵했다. 아침 7시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냄비를 꺼내고 죽을 쑤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침 먹으세요. 호박죽이에요.
맥주? 내가 죽을 끓이던 시절이 생각났다. 남편 밥상, 아이들 밥상, 손님들 반찬. 내 손으로 끓인 밥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내가 죽을 받아먹는 신세가 되다니. 넌 일은? 컴퓨터 하는 거 있지? 괜찮아요. 저 점심때 하면 돼요. 점심때? 아침에 내 밥을 챙기고 점심때 일을 한다고? 이 아이가 언제 자냐고. 매일이 그랬다. 혼자서는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화장실 갈 때도 손을 잡아줘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한 팔씩 끼워줘야 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뇌졸중이 내 몸을 얼마나 망쳤는지 이제서야 실감했다. 어머니 천천히. 제가 잡아드릴게요. 내 팔을 잡은 민정이의 손은 따뜻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손이 밉지 않았다. 아니, 그 손이 있어서 고마웠다. 병원 가는 날도 그랬다. 의사 말을 못 듣겠으면 민정이가 물었다. 어머니, 이거 물어봐도 돼요? 약을 먹을 시간도 복용법도 다 챙겼다. 휴대폰에 알람을 3개나 맞춰놨다. 빨래할 때는 더 했다. 내가 입던 옷들을 손수 세탁기에 돌리고 햇빛이 좋은 날은 베란다에 널었다. 속옷까지 조심스럽게 다뤘다. 쑥스러웠지만 그것도 감사했다. 그런데 저녁 되면 자꾸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민정이가 내 손을 잡으며 웃을 때, 병원에서 돌아오며 내 어깨에 손을 얹을 때 그때마다 떠올랐다. 저 아이 진짜 착한 거 맞나? 아니면 그냥 연기? 돈이 별로 없는 건 아니다. 가게도 있고 저축도 했으니까. 장례식 때 쓸 돈도 남겨뒀고. 혹시 저 아이가 그걸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돈 때문에 바쁘다면 며느리도 돈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힘들어요? 어디 아파요? 민정이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내 마음이 가장 아팠다. 이 아이를 의심하는 내 마음이. 그런데 왜 자꾸 의심했을까? 누군가를 완전히 믿고 싶어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나.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도 민정이는 일어났다. 토다닥 토다닥 뛰어나와 손을 잡아줬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 정도면 연기 아니겠지? 그렇게 자문하면서도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사장 진실을 본 날. 그날은 우연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다. 민정이가 밖에 나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다. 내 핸드폰이 아니라 민정이 가방 안의 핸드폰이었다. 처음엔 무시했다. 그런데 자꾸만 울렸다. 그 와중에 가방이 쏟아졌다. 휴지, 약통, 그리고 통장 사본 몇 장. 나도 모르게 집었다. 손이 떨렸다. 아들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그리고 카드 대금 청구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연체 2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비 청구서도 있었다. 엄청난 액수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민정이가 나를 돌보는 동안 아들은 빚을 내고 있었던 거다. 카드빚, 병원비, 심지어 사채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들이. 내가 한 게 뭔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나.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수 없었다. 내 의심이 옳았단 건가. 민정이는 돈 때문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손엔 약국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내 약이었다. 민정아.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민정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쏟아진 가방, 흩어진 서류들, 깨진 핸드폰. 다 봤나 보다. 아, 어머니.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랑 오래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은 민정이는 차를 따라 마셨다. 손이 자꾸만 떨렸다. 저랑 남편 아이 셋을 키우면서 빚이 자꾸 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그런데 돈이.
그래요.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머니 그게 이유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요? 민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반찬 가게 팔아보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저희 빚도 정리하고 그럼 어머니도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자기 가족 걱정도 많은데 날 위해 가게를 팔라고 권유하는 이 아이. 내 가게는 남편과 함께 만든 우리의 인생이었다. 반찬 냄새가 밴 그곳에는 손님들의 웃음도 내 눈물도 배어 있었다. 왜? 나를 위해 이러니? 어머니 당신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에 내 눈물이 터졌다.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가 뭘 원했는지. 돈이 아니었다.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던 거였다. 내가 편해지길 바라던 거였다. 미안해.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민정이를 내 딸처럼 안고 울었다. 5장 마지막 편지. 그 밤 이후로 모든 게 빨라졌다. 가게를 팔기로 했다. 남편과 함께 만든 20년의 세월을 팔기로 했다. 처음엔 가슴이 철렁거렸다. 하지만 민정이의 눈을 보니 후회가 없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니 이 아이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충분했다. 재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민정이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너 고마운 건데. 그 후로 며칠간 민정이는 더욱 바빴다. 통장을 정리하고 남편과 상담을 하고 빚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받은 돈은 어느새 명확한 목표를 가진 돈이 되었다. 병원비, 요양비용, 그리고 이들 가족의 내일. 어느 날 밤 내가 소파에 누워 있을 때였다. 민정이가 들어왔다. 캐리어를 끌고. 어머니. 그 목소리에 뭔가 있을 줄 알았다. 다리가 조금 나아졌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된 요즘 나는 깨달았다. 민정이가 내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저 이제 가야 해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왜? 왜 가? 어디 아프냐? 아니요 어머니. 저도 제 삶을 찾아보려고 해요. 민정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몇 개월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헌신이 뭔지, 그리고 내가 뭔지도요. 내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남편이랑 아이들도 함께 가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빚도 정리됐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 가게까지 팔아주신 거. 그 돈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저도 제 꿈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해요. 이렇게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깨달았다. 민정이가 나를 돌본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다. 그리고 우연히 그 과정에서 나를 사랑하게 된 거였다. 식탁 위에 봉투가 하나 남겨져 있었다. 어머니 이건 편지예요. 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민정이가 짐을 들었다. 현관으로 향했다. 고마워 고맙고. 정말 사랑해. 내가 가까스로 내뱉은 말이었다.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민정이는 떠났다. 캐리어를 끌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떠날 때처럼, 아이들이 성장해 떠날 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돈이 필요해서 왔지만 나중엔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엄마였고 선생님이었고 친구였어요. 어머니의 의심도, 어머니의 눈물도, 어머니의 사랑도 다 제 가슴에 남겨져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서. 마이너스 당신의 딸 민정이가. 편지를 읽는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딸 같은 아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사랑받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했다는 것도. 창밖은 어두웠고 내 마음은 텅 빈 듯 했지만 동시에 가득했다. 그 모순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정아 잘 가. 행복해야 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나는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다. 끝까지 남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예상 밖의 만남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의심과 용서, 이별과 성장이 모두 담긴 민정이와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해주세요. 곧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